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체인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능의학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능의학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환자분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기능의학은 만성질환이나 아니면은 자가면역질환 같이 난치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암처럼 이런 중병이 있으신 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서 재발이나 만성화되는 걸 갖다가 막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치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려면 어떻게 이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의학 병원이 많이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의학 검사를 합니다. 일단 검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는데, 치료 철학은 비슷하더라도 각자 어떤 질병을 알아가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근본 원인을 어떻게 찾는가에 대해서 그냥 제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살펴봅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보려면 일단 증상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 분석은 좀 더 타이트하게, 결과값을 아주 느슨하게, 우리가 흔히 보는 검사의 정상값이 이 정도라면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세븐코어 진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프리 브랜드라는 분이 미국 기능의학 협회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펴봐야 되는 7가지 핵심 균형사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가지 핵심 균형사항을 우리말로는 세븐코어, 즉 7가지 핵심 균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염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활성산소라 그러죠. 우리가 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활성산소가 잘 제거되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지,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호르몬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이 잘 균형을 이뤄서 소화 흡수나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외부 침입자인 바이러스나 세균을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잘 막아내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독소나 중금속들이 잘 배출되고 해독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7가지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몸의 구조적 밸런스가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균형이 잘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대사를 하거든요. 이 세포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 명령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염색체, 즉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에 이러한 7가지 균형이 깨졌을 때 이 유전자의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전자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후생유전학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개인마다 고유한 이런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개별 증상이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질병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이런 핵심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7가지 핵심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후천적으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백인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북한 군인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이 됩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제 내가 백인이냐 아시안이냐에 따라서 백인이 훨씬 더 몸이 덩치가 더 크잖아요. 이게 선천유전입니다.
선천적인 유전에 의해서 체격이나 이런 게 아예 다르게 태어나는 것. 그리고 후생 유전은 뭐냐면 한 50년 이상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북한 사람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 자체가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몸에 변화가 오고 이 변화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현상, 이걸 후생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가 7가지 핵심 균형 상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이상의 초래가 유전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한 언급을 타임즈에서도 했었어요. 2019년도에 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후생 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머리 기사로 표지를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법 중에 첫 번째, 7가지 핵심 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를 아주 타이트하게 분석을 해라.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최적 범위하고 그냥 일반적인 정상 범위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 시험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을 수도 있고 89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90점 맞으면 우리가 A 점수를 주죠. 근데 89점 맞으면 B를 받습니다. A와 B는 정말 큰 차이가 나잖아요. 단지 1점 때문에. 그런데 이 1점은 우수한 학생이냐, 우수하지 않냐는 변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99점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99점 맞은 학생이 좋은 학교를 갈 확률은 사실 이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더 높잖아요. 그래서 89점, 90점을 구별할 게 아니라 아예 89점, 90점, 99점은 달리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이 기능의학적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7가지 핵심 균형 상태를 파악을 해라. 그리고 파악을 할 때 좀 더 결과를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우리 그냥 건강검진할 때 쓰는 그런 검사를 이용할 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을 끊임없이 평생 먹고 그것도 10알, 20알 먹고 그 다음에 영양제조차도 한 움큼씩 10알씩 15알씩 약 먹는 거 이상으로 드시고 싶지 않다면은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원인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능의학 치료고 기능의학 치료에서 하는 핵심 근본 원인을 찾아서 발본 세곤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기능의학 검사를 하셔야 돼요. 대사를 분석하는 소변 유기성 검사를 한다든지 내 몸에 어떤 환경 독소가 있는지 해독이 잘 되는지 하는 그런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몸속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특별한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으로 어떻게 하면 근본 원인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난치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암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계신 많은 환우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기능의학 검사가 무엇인지, 기능의학 치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진료실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